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0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오겹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지는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거는 나의 당시의 중요한 본진, 그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나의 휴먼 밸류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의 본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자각이 있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럭키하게 저의 자산을 지키고 그 시드 머니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진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셔야 오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야, 김프로는 뭐 맨날 뭐 그럼 감정 컨트롤 해가지고 성공만 했어? 저도 엄청 실수 많이 하고요. 정말 뼈저린 실패 경험이 있는데 2005년도에 비교적 빨리 승진해서 임원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재정비를 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이제 말씀드릴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뉴욕의 흑인 번화가에서 모자 가게를 열면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미국에서
생전 처음 장사라는 걸 해보는데 이 주식 투자해서 될까? 그리고 이제 주식을 다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주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중공업이라는 주식이었어요. 2005년도에 아깝다. 4만 원대 초반에 샀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한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50% 수익이 났죠. 근데 2007년도에 55만 원 가더라고요. 아이고. 6만 원에 판 게. 그러니까 러프하게 10배가 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러면 저는 제 자사주에 투자한다고 그 좋은 회사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은 1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안 미치시겠어요? 왜냐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총 투자 자산의 변동성이 억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이 가게에 제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매출 끼껏해야 2, 3천 불 하는, 그럼 마진은 100불, 200불도 안 되는 그 비즈니스를. 제가 얼마나 제 속으로 바보같이 뭘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 주식이나 잘 갖고 있었으면 맨하탄에 아파트를 사도 두세 채는 샀겠다. 그런 생각. 근데 뭐 때문에 팔았다고요? 제 비즈니스 때문에 팔았다고요. 모자 가게 망했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신발 가게로 다시 재기를 했지만 2006년도 1월 달에 모자 가게를 했는데 그게 힙합 가이들이 이제 패션으로 많이 쓰는 모자인데 이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청년들은 깔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패션으로 쓰는 거죠. 처음에는 장사 잘 되더라고요. 요즘 용어로 개장빨이라고 그런 것들. 그런데 또 맞은편에 저희 가게보다 더 큰 규모의 모자 가게 또 생긴 거죠. 거기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 오더를 잘못한 거죠.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웨어하우스의 그 창고에 더 이상 모자를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창업 6개월 만에 초기 자본금을 다 소진하고 제 개인 어카운트에서 당시에 15만 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는 안 나가죠. 어떻게 했냐? 어느 여름날 출근해서 저희 매니저한테 당신이 생각할 때 제일 안 팔리는 그 모자 순으로 해서 박스에 담아봐라. 한 박스에 한 다즌 12개씩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쳤고 포개 넣으면 10박스가 나온 거예요. 120가지. 그 120가지 되는 모자 박스를 비즈니스용 차에 싣고 주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엘리자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자를 어떻게 팔아보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첫 번째 딱 상점이 운동화 가게가 있더라고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한국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신발 파시면서 이렇게 모자를 매치시켜가지고 좀 디스플레이에 놓고 팔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지금 모자를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모자 갖고 온 게 있다고 보여달라요. 그 가게 플로어에 120가지의 모자를 깔았어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모자 한 5가지 갖고 올 줄 알았더니 120가지를 가득 깔은 거죠. 모자를 주섬주섬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5,000불 어치의 모자를 주문을 주셨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달러의 냄새가 좀 나잖아요. 아주 그 달러의 그 냄새 나는 100불짜리 50장을 주시는 거예요. 와. 사실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때 환율로는. 근데 저는요, 미국 가기 전에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엄청 간절했나 봐요. 엄청나게 간절했나 봐요. 근데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그 김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모자 좀 더 살 가게 하나 소개해줘요? 이렇게.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전 좋죠. 그러면 차 타고 따라오세요. 차를 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오렌지, 웨스트 오렌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웨스트 오렌지는 굉장히 부자 동네고, 이스트 오렌지는 좀 가난한 동네인데, 그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흑인 청년이 매니저인 가게를 소개시켜줘요. 왜냐하면 이분도 여기서 신발을 떼다가 파는. 거기 갔어요. 했더니 이 매니저가 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가 없고 신발은 너무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모자를 좀 사겠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장사 안 돼서 모자를 살 돈은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신발을 바꿔가라고. 그때 제가 이건 더 좋은 찬스구나. 무조건 팔리는 신발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하얀색으로 돼 있는 왜 에어포스 원 이런 거. 여름에는 이거는 그냥 캐시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N사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그 신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월에 이 신발을 몇 개를 받느냐가 그 어카운트의 그레이드입니다. 왜냐면 신발은 재고가 제일 무서운 적인데 재고가 없는 신발이니까. 근데 거기는 백인 동네였기 때문에 그 재고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잘 안 팔리는 그 모자를 원가 플러스 알파 조금 붙여서 주고 제일 잘 팔리는 신발을 원가 플러스 알파로 가져다가 리테일 프라이스로 파니까 재고 정리를 하면서 마진이 붙어지는 그런 죠. 현상적. 그게 저 신발 비즈니스의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엘리자베스에 처음 갔던 그 가게를 찾아서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지도를 들고 그 가게를 갔을 때의 저의 심정, 그 간절함을 마중한 건 뭐였냐면 그 김 사장님의 선이었다는 거죠. 네. 어제 만난 뉴욕이란 도시의 모자 장수인 저에게 왜 그런 선의를 저에게 베풀어줬을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선의가 없었으면 저는 신발로 재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 모자 재고 처리를 하면서 스트러글링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손길들이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걸 플로잉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운들, 그런 선의들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 학업, 직업, 사업을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 크게, 창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8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백투스쿨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되게 좋은 리테일 시즌이거든요. 근데 흑인 동네일수록 백투스쿨의 쇼핑 시즌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소셜 베네핏 같은 걸로 이제 받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거든요. 통상 평일날 3,000불, 주말에 5,000불 정도가 매출이 평균이었어요. 근데 2시쯤 된 것 같아요. 오후 캐시 레지스터를 쓸 때인데 툭 캐시 레지스터가 걸려요. 너무 꽉 차서. 돈이 꽉 차서. 와. 그래서 돈을 빼서 주머니에 넣고 다시 했는데 6시간에 한 번도. 대박.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00불? 와. 네, 한여름이잖아요. 근데 7시 만에 퇴근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이 석양이 져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넘어가는데 제 평생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없어요. 저 펑펑 울었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미국이란 이민사회에서 나의 노력으로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겠네. 그런 안도감,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흑인 상권으로는 최고의 상권이지만 그 얘기는 최고로 위험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상은 가게들이 크게 이 높게 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를 놓고 내려다보면서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특히 키가 흑인들이나 이런 친구보다 더 작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그 단을 없앴습니다. 쇼케이스를 내렸어요. 손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주변에 유태인 친구들이 저보고 너 그럼 죽는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컨택 해야 되고 커스터머를 그렇게.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파이브 하고 허그하고 또 마이 프렌드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친해지게 됐고요. 저희 가게에서 파킹락까지 한 150m 정도 되는데 겨울밤은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캐시를 갖고 있고 깜깜한 그 길을 혼자 가야 되는데 비교적 안전감을 느꼈던 게 제이콥,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거든요. 길가에 드문드문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마리화나를 하는 그 동네 저희 커스터머들이 있잖아요. 제이콥, what's going on? 막 그러면서 저를 아는 척 해주는 거가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낮에 가게에 왔을 때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 친구들을 대하고 커스터머가 아니라 친구로 대해준 그것 때문에 손을 흔들어서 요 이렇게 해주는 게 다른 친구들로부터 저를 프로텍트 해줘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안전을 이렇게 위협받는 일들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혹은 인도 사람하고도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민족한테는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어디냐? 아랍. 이 사람들은요, 재고를 안 남깁니다. 다 팔아버려요. 1불만 남겨도 다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 파괴를 해요. 그런데 한국 비즈니스, 중국 비즈니스맨들은 재고를 쌓아둬요. 정주 문화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마당 쓰려고 그러면 마당을 밖으로 쓸면 뭐라 그러셨어요? 안으로 쓰라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집에 어머니들 안 버린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민족의 습성이에요. 정주 문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쓸 때 있다 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요, 짐이 많으면 죽음이에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계속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 유목민 출신 비즈니스맨들하고 농경사의 정주 문화에 익숙한 한국이나 중국 사람하고 경쟁하잖아요. 안 돼요. 여기는 1불만 남겨도 팔아버리고 한국 분들은 야, 그거 다 쓸 데 있다. 놔둬라. 가보면요, 30년 된 그 신발 먼지 쌓인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것도 다 자산으로 다 기입하고 안 팔리죠. 네. 그래서 아랍 사람 유목민 근처에는 안 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대체로 그분들은 굉장히 슬림하고 가볍게 합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비즈니스 중에도 상사가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실패한다? 재고 관리. 그 재고의 큰 범주에는 물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 경험에는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또 뉴욕, 뉴저지를 다 장악하는 신발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아이디어. 그때 보니까 모 그룹에서 미국에선 전혀 안 팔리는 신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2006년도죠. 하얀 신발인데 목이 있는 신발 있죠. 하이탑이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근데 미국 아이들은 그 신발 안 신는 신발이었거든요. 모든 하이탑은 다 한국으로 다 실려갔어요. 와.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구나. 백인 동네, 흑인 동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귀한 신발을 갖다가 흑인 동네에 가서 유통하면서 부가가치 창출했듯이 그 오래된 그 신발은 신발대로 적절한 가격으로 그걸 다 인수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 5년만 하면 신발왕 되겠다.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왔는데 뉴욕에 도착한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우 위중하시고 6개월 시한부를 받으셔서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시한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국에는 뭐 좋은 직업이 없니? 나 너하고 좀 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언 같은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퇴직했던 그 회사에서 마침 굉장히 좋은,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주고 하물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팔 때 피해보는 돈까지 보상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까지 구해주는 그 패키지를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